자, 이번에는 특별히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서울대학교 권오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현 교수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진로 특강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의 행복 가치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을 역임하셨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서울대 입학본부장이었는데요. 이제 그만둔 지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을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하고 고등학교 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토끼쇼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초대받은 저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 자유학기제와 대학 입시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우리 대학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실 겁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쭙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교의 변화, 우리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제4의 산업혁명,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학기제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저희들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자유학기제 취지는 당연히 이렇게 동의를 이제 하시면서 또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학력 저하를 많이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에 열심히 참여하면 할수록 나중에 대학 갈 때 혹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걱정은 터시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와가지고 공부를 잘해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학력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아마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제 학력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력은 그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관리하면서 활용하고 그것을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수동적인 흡수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지식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 대학 입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체제로 가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100명을 뽑으면은 25명은 수능으로 뽑고 나머지 75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단순히 순위를 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대학 입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앞으로 뭐가 되고 싶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모습을 계속 관리해 나갈 이런 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게 전남에 왁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도서 지역 전남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조도고등학교, 도초고등학교. 그전에는 그런 학교들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로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거의 매년 한 명씩은 그런 도서지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이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는 들어올 수는 없고 그 섬이라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꿈을 찾아간 그 어떤 결과를 또 우리 대학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의식이 저는 자유학기제를 바탕으로 차츰 무르익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지필고사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식의 공부는 우리가 흔히 그 얘기했었잖아요. 엉덩이 점수라고. 그냥 붙이고 앉아서 들이 외워라. 그리고 성적을 올려라. 이랬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시간 관리였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앉게 하고 시간 관리를 해줬다면 이제는 아이들한테 방향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이런 다양한 그 긍정적인 변화들, 이게 대학 입시와 연계가 될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되게 매서우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해답은 방금 그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그게 해답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대학 입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입시 그러면은 마치 거대한 댐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거친 물결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면은 이제 아이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이게 그슬 올라와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입시를 이게 학교 급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바꿔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중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은 이런 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뭘까라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물론 여기도 뭐 장단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는 비결은 딱 하나거든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도적인 부분하고 이제 학교 생활의 충실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진로 탐색도 있기도 하고 진로도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뭐 매번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열정은 아이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자기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탐색하는 이런 에너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교 생활 충실도이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교실 수업에 아이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가 이게 그 평가의 핵심 요소인데요. 이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부 특기사항을 이제 교과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교과마다 아이가 그 수업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는가 이제 그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아이가 학생이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발표도 하기도 하고 또 탐구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실 수업 내에서 활발하게 하는 이런 학생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진로 탐색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곁들여서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대입에 아주 유리한 이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네. 대학 입시의 변화는 뭐 우리가 진작부터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걱정, 아까도 설문조사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가 계속 이게 이 연속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중학교에서 한 자유학기제가 대학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까지 쭉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호영 교수님이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우리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중등 대학 연계 교육이라는 이 컨셉이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유학기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진로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제 뭐 대학을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래도 서울대를 들어도 처음에는 다 만족하지만은 한 2학년쯤 돼서 자기 또 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적으로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남긴 메모가 유명한 게 있는데요. 태풍아 너는 참 좋겠다. 진로가 결정되어 있었어. 이런 메모입니다. 뭐 중2병보다 더 힘든 병이 대학 2학년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왔고 또 과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그 학생들의 학점 추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점수로 들어온 정시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 진로를 가지고 과를 택한 수시로 들어온 이런 학생들이 학점이 훨씬 좋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 성적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찾아가지고 대학을 가는 이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자존심 교육 아닌가, 자존감보다는 저는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존심이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기쁘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는, 불행을 느끼는 이런 거라 그러면은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또 자기 바탕이 있으면은 거기에 묵묵히 매진하는 이런 그 어떤 감정을 자존감이라 그러면은 이 자존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자존감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그 학생이 행복감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이더라고요. 이미 많은 조사 결과도 이전에는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해야 성공한다라는 이런 그 공식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행복을 느끼는 학생들이 자존감이 강하고 또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이제 소통적이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자기를 개발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행복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많이 지지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저는 장기적인 대학 입시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